독선 국가의 횡포를 간과하고 있는 일본, 이대로 괜찮은가? 지난달 10월 19일, 일본의 빈틈이라고 불리는 스가루 해협을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통과했을 때 일본 내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일본 지식인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력을 배경으로 강권적 행동과 패권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국제사회의 규칙을 어기는 중국의 만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일본 정부와 자위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에 대한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 강적에게도 큰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강약 약강에 익숙해져 있는 일본이 이를 쉽게 고칠 수 있을 리가 없고, 최근 일어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한일 양국이 전혀 상반된 태도를 보이자 일본인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했는데 더 난리가 났던 건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특정 지역을 통과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이건 영공 침범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위협적인 지역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역은 바로 대마도와 후쿠오카의 사이의 지역으로 한눈에 봐도 상당히 위태로운 지역인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저 지역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며 유사시 일본의 영공을 침입할 수도 있는 위협을 가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이 기시다 정권을 향해 본격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정도로 비상인 상태인데요. 스가루 해협 통과와 일본 영공을 위협하는 비행을 한 데에 이어 최근에는 중국 해군의 슈급 측량함이 가고시마현 야쿠시마와 구치에라부 섬 부근의 영해를 본격 침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19일 중국 해군 함정이 일본 영해를 침입했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는 2017년 이후 네 번째라고 밝힌 것입니다. 군사 저널리스트 세라 미츠히로는 이러한 중국의 위협이 바이든 정권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표명했고, 일본의 보조를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중국이 친중파 외상을 기용한 기시다 총리를 시험하는 목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시험대에 오른 기시다는 과거 절대 반중을 외치며 패기를 내뿜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기시다는 19일 중국이 수차례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영해를 침범했는데도 미국과 동조하는 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한 질문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일본의 국익을 생각하겠다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 내 전문가들과 언론은 기시다가 미국에 동조하여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노선을 벌이는 미나카니가타 외교로 전환했다고 비판했죠. 더 웃긴 것은 중국의 위협이 계속되자 미국에서 중국의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겠다고 주장했는데 일본 정치권에서 우리는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는 국가라며 미국의 요구에 거절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언제는 심각해지는 안보 위협에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강한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전수방위 원칙을 지키고 있는 나라라고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이런 굴욕에도 왜 중국과 러시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냐며 정부를 향해 원망스러운 목소리를 보냈는데요. 반면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한국의 대응을 본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입하자 한국은 압도적 화력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를 당황시켰기 때문입니다. 한국 공군은 방공식별구역 침입에 어설프게 대처한 항공자위대와는 달리 중러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들어오기 전부터 징후를 포착하여 강력한 공중 화력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에 대응하였으며 F-15K 및 KF-16 전투기, 그리고 공중작전의 실전 운용 능력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KC-330 다목적 공중급유기를 투입하는 전술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이어도 북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보내 도발에 맞불을 놓는 초강수까지 뒀죠. 게다가 독도 부근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임을 감안 독도의 천궁지대공 미사일 배치가 논의되기에 이르렀고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결국 한국의 강력 대응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는 카디지에서 빠르게 이탈했고 한국 측은 영공 침범이 없다는 걸 확인 후 외교부와 국방부가 나서 절대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중국과 러시아 측에 강력히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는 직통 한라인을 통해 제3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긴급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강약 약강에 길들여진 일본인들은 이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송에 나온 일본 전문가가
한국과는 달리 미국, 중국, 러시아는 대국입니다. 대국은 좋든 나쁘든 방자함이 용서가 돼요. 하지만 한국은 앞선 세계의 대국만큼 방자함이 용서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라고 말한 것만 봐도 일본의 현실을 잘 알 수 있는데요. 강자에게도 굴하지 않는 한국의 모습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아무 말도 못하는 중국의 하수인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하수인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다. 자민당은 한국에 보이는 태도를 중국에 보일 수는 없는 건가? 주변국들이 일본을 무시하는 게 중국의 군사행동만 봐도 느껴진다. 전수방위 원칙이 일본을 들러리로 만들어버렸다. 강자한테 주눅 들지 않는 한국의 특유의 모습은 너무 부럽다.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는 친구에게서 한국인들은 다 성격이 불같고 기세가 강하다고 들었는데 한국은 전통적으로 이런 쪽에서 타고났나 보다. 한국에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도 한국처럼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한국은 SLBM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ICBM 능력도 확보하게 되었다. 현무 미사일도 강력한 전쟁 억지력을 이끌어내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처럼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무기가 있나? 무시당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렇다. 한국은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절대 이길 수 없겠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껄끄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도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해서 한국처럼 군사 강대국들에게 억지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일본은 적어도 이렇게 무시당하는 치욕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쟁판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전쟁 무기는 단기간에 개발되는 게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무장을 하는 것인데 현실성이 없다.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 것은 한국과 군사협력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정반대다. 우리는 한국을 친중 정부라고 비난했지만 정작 한국은 중국에 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나라였다. 그러나 일본은 반중을 하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일본은 중국의 연달은 군사적 위협에도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반성해야 할 것이다. 조금이라도 빨리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의 도발은 더 심해질 거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 격차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이런 도발을 계속 당해야 한다는 거다. 동북아에서 한국의 군사력은 일본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줄 것이다. 100번을 생각해도 우리가 한국보다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사안이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자위대 전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럴수록 한국처럼 강경하게 나와야 일본이 덜 무시당할 텐데 정부는 겁먹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